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부여된 특수한 구조의 회사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 간 법적 성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 A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하는 예외적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김기를 정한 이사의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 가 대표이사의 해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 성질, 권한 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해임 절차와 그 효과 역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를 전제로 입법된 규정으로 이를 대표이사 해임에 그대로 유추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며 해임 이후에도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지위 상실과 이사 지위 상실이 병행된 경우에도 별도로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주의적 청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 주장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법적 보호 범위와 상법 규정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회사 운영의 안정성과 경영진의 법적 지위 간 균형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